이리 가까이 오세요. 찻김이 느릿하게 소용돌이치며 춤을 추고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우리가 허락한 유일한 시계가 되어 시간을 알리는 이곳으로 말입니다. 제 이름은 현도입니다. 오늘은 그대와 대화를 나누고 싶군요. 그대의 어깨에 그대의 것이 아닌 산들이 얹혀 있고 그대의 가슴 속에는 안식처를 찾지 못한 내면의 폭풍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소음이 들리지 않나요? 마치 무언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낮은 경고의 주파수, 여느 잠으로는 더 이상 달랠 수 없는 영혼의 피로 말입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무게를 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멀어지는 듯한 목적지를 향해 늘 달려가야만 한다는 그 기분, 결국 고요한 탈진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불안만을 남기는 그 느낌을요. 그대는 온 세상을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근육 하나라도 힘을 빼면 모든 것이 통제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이 내면의 불협화음은 바깥 세상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저와 함께 있는 이 작은 안식처에서만큼은 규칙이 다릅니다. 저와 함께 숨을 쉬어보세요. 아주 천천히 공기가 그대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말이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도 고쳐야 할 일도 증명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대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르침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가을날 오후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포젠성의 깊은 산자락에 숨겨진 작은 마을에 다다랐지요. 그곳 높은 지대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씻어내 주는 듯한 신선함이 있었고 고요함이 어찌나 깊은지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잠자리가 날갯짓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긴 여행에 익숙해진 발은 집신 안에서 욱신거렸고 마음은 평온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오늘 밤은 어디서 묵어야 할지, 지평선에 몰려오는 비구름이 거처를 찾기 전에 나를 덮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과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쳐 있을 때 부드럽고 푸른 이끼로 덮인 바위에 기대어 있는 검은 나무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만큼이나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노인이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계셨지요. 그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곡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 구름이 마치 솜사탕 담요처럼 나뭇가지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정적을 깨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입구의 고운 자갈을 밟는 제 발소리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입가뿐만 아니라 작고 빛나는 눈동자에도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그 눈가에는 수십 년의 웃음과 인내가 담긴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처마 밑 그늘에 놓인 조금 더 작은 의자를 가리키며 곁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스승님은 힘이 아니라 자신의 움직임에 저항하지 않는 유연함으로 민첩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오두막으로 들어가신 지 몇 분 뒤 무소의 주전자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편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된 속삭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먼 소나무 숲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낮은 쉬익 소리가 나더니 점차 리드미컬하고 일정한 보글거리는 소리로 커졌습니다. 란 스승님은 낡은 나무 쟁반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 위에는 비 온 뒤에 젖은 땅을 닮은 색의 소박한 도자기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을 지켜보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 춤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빠르려고 애쓰지도 정확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둘 뿐이었죠.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는 흙내음과 햇볕에 말린 풀꽃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찬물을 따르자 김이 섬세하게 소용돌이치며 오후의 신선한 공기 속에서 춤을 추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건네준 찻잔을 받자 고산지대의 추위에 식어있던 손바닥으로 도자기를 투과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첫 모금은 마치 내면의 포옹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맛으로 변한 시간이었습니다. 란 스승님은 저를 바라보며 잘 세탁된 리넨천 같은 질감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여행자여, 자네는 산을 등에 지고 가려는 사람 같구먼. 산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다네. 산은 그저 자네가 그 위를 걸어가기를 바랄 뿐이지. 그 말들은 우리 사이에 둥둥 떠다녔고 해는 어느덧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부드러운 오렌지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오두막바로 앞으로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바라보며 남은 오후를 보냈습니다. 물은 둥글고 매끄러운 돌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죠. 어느 지점에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두 바위 사이에 끼어 낙엽들이 쌓이면서 작은 소용돌이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행자의 조급한 마음을 가진 저는 당장 일어나 나뭇가지를 치워 물이 잘 흐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란 스승님은 제 팔 위에 가볍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물을 억지로 거스르지 마라. 가만히 보렴. 그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서두르지도 화를 내지도 애쓰지도 않으며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때렸습니다. 그저 장애물을 비껴갈 뿐이었죠. 그러다 서서히 물살의 힘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소란 피우지 않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던 작은 돌 하나를 움직였습니다. 누구의 손길도 없이 나뭇가지는 풀려났고 강이 본성을 따라 계곡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란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애쓰지 않는 지혜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모든 것을 고치려 하고 결과를 서두르려 하며 사람과 상황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게 하려고 애쓰며 삽니다. 밀지 않을 때만 열리는 문을 밀어붙이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죠. 그는 젊었을 때 자신도 시간과 다투었고 책임감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산과 고요함은 꽃이 피어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햇빛과 비가 제 역할을 할 때 꽃은 그저 피어날 뿐입니다. 지나친 노력은 마치 달의 그림자를 보려고 호수의 물을 손으로 매만져 펴려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손을 휘저을수록 물은 더 출렁이고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오직 손을 멈추었을 때만 물은 잔잔해지고 달은 액체의 거울 바닥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부엌에서 저녁 식사 냄새가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와 참기름에 볶은 채소의 소박한 향기였지요. 란 스승님은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종이 등불 하나가 나무 벽에 길고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널빤지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집이 우리의 발걸음에 건네는 인사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프로 짠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작은 그릇들에 담겨 있었고 쌀알 하나하나가 따스한 불빛 아래서 빛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지 않은 고요 속에서 서로의 존재와 정직한 음식의 맛을 느끼며 식사를 했습니다. TV도 라디오도 도시의 소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천천히 씹는 소리, 이따금 들리는 아궁이 장작 타는 소리, 그리고 천장 구석 어딘가에 숨은 귀뚜라미 울음소리뿐이었죠. 그날 밤 그는 두툼한 소미불과 메밀 껍질이 가득 찬 베개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가 눕기 전 그는 별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별들이 어찌나 가까운지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지요. 그는 잠이야말로 애쓰지 않는 기술의 가장 큰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잠들려고 너무 애쓰면 잠은 달아나 버립니다. 그저 침구 위에 몸의 무게를 내맡기고 호흡이 원하는 대로 흐르게 두면 잠은 오래된 친구처럼 찾아와 그대의 손을 잡고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는 누워서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했던 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점차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불에서는 햇살과 들판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옥수수의 키로 인생을 가늠하거나 창가에서 케이크가 식기를 기다리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잿빛에 달콤한 첫 새벽 빛에 잠이 깼습니다. 스승님은 이미 일어나 마른 장아지로 만든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계셨지요. 바닥을 끄는 집소리는 리드미컬하고 최면을 거는 듯했습니다. 휙, 휙, 휙. 그는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쓸어야 할 순간이기에 쓸고 계셨습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었죠. 제가 짐을 챙기자 그는 여행길에 먹으라며 주먹밥 몇 개를 천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산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산길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계곡은 짙은 안개로 덮여 모든 것을 신비롭고 부드러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르완 스승님은 멈춰 서서 우리 아래에 깔린 구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구름에게는 목적지가 없으며 그저 떠다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은 어디에도 가려 애쓰지 않기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는 제가 다시 사람들의 세상으로 돌아가면 많은 서두름과 불안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다음 순간을 향해 달려가느라 지금 발이 딛고 있는 순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요. 그는 제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조언을 건네주셨습니다. 지쳤다고 느껴질 때 더 노력할 방법을 찾지 마라. 대신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을 찾아보렴. 삶은 그 공간에서 애씀없이 일어난단다. 날개를 펴고 매 순간 퍼덕이지 않아도 바람에 몸을 맡기는 새처럼 말이지. 기묘하게 가벼워진 기분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깨를 누르던 무게는 저 위 르완 스승님의 오두막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걷는 동안 이전에는 서두르느라 무시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십 사이를 투과한 햇살이 길 위에 빛과 그림자의 무늬를 만드는 방식, 산들바람이 긴 풀끝을 흔들며 바다의 움직임을 닮은 소리를 내는 것, 심지어 길가의 돌들이 어떤 것은 거칠고 어떤 것은 매끄러운지 저마다 시간에 새겨진 이야기를 가진 텍스처까지도 말입니다. 인생은 정복하거나 이겨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허용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특히 세월이 흐르고 몸이 더 차분한 리듬을 요구할 때 우리는 아직 하지 못한 일이나 시간이 앗아간 것들을 걱정하곤 합니다. 과거의 물을 붙잡으려 하거나 미래의 물을 앞당기려 애쓰죠. 하지만 푸젠성 마을에서의 그 오후는 진정한 지혜가 시냇물과 같아지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이 길을 찾는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끈기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장애물과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있으면 비껴가고 구덩이가 있으면 넘칠 때까지 채운 뒤 다시 나아갑니다. 물은 물 이외에 다른 것이 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큰 도시로 돌아왔을 때 시계 수리공이 작업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은 떨리지만 무한한 평온함을 가진 노인이었지요. 그는 부품이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는 아주 오래된 회중시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핀셋과 씨름하지도 어려움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르완 스승님을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움직였죠. 마침내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하자 그 소리가 먼지 쌓인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리공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면 태엽은 끊어지는 법이라오. 인생은 섬세한 태엽 같아서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하지요. 그 말은 제가 산에서 느꼈던 모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고단한 노력을 통해 큰 목표를 이루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했던 순간들이었죠. 추운 아침 따뜻한 커피 잔을 들고 얼굴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던 순간, 혹은 손주가 노는 모습을 보며 빨리 자라길 바라거나 무언가를 배우길 기대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머리카락에 머무는 빛을 경탄하며 바라보던 순간들 말입니다. 애쓰지 않는 기술은 사실 믿음의 기술입니다.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믿음. 우리가 멈춰 있을 때조차 지구는 계속 돌고 별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우리가 느끼는 피로가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현상에 저항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루가 더 길기를 바라고 몸의 통증이 즉시 사라지기를 원하며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내 뜻대로 해결되기를 바라기에 지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지치지 않고 먼 거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고요함이죠. 그것은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과 싸우며 팔을 힘껏 휘저으면 가라앉지만 힘을 빼고 물이 몸을 지탱하게 내버려 두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승려가 되거나 고립된 오두막에 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물의 온도와 그릇 위로 미끄러지는 비누의 감촉을 느끼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빵집으로 걸어가며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대답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마른 들판에 내리는 비를 맞이하듯 그저 그 말을 받아들이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깊은 위안과 고요한 품격을 가져다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로안 스승님은 시간은 우리 삶을 앗아가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강물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따금 노를 내려놓고 강둑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곳에 피어나는 꽃들, 색이 변하는 나무들, 단 1초도 같지 않은 하늘을 감상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느린 발걸음과 세심한 눈길, 그리고 만물의 큰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반겨줍니다. 이 회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로안 스승님과 작별하던 그날 아침 뿌젠성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평화를 느낍니다. 계곡의 안개는 이미 걷혔고 해는 높이 떴으며 세상은 영원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고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아질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휴식처를 찾기 위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시냇물에 물이 소리 없이 바위를 돌아가듯 삶이 흐르게 두면 됩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장엄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삶을 말이죠. 이제 그대가 큰 노력을 들여 해결하려 했던 일, 그대의 일상에 긴장을 가져왔던 무언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작은 종이배에 실어 잔잔한 강물에 띄워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배가 물살을 타고 멀어지는 것을 보세요. 그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의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을 느껴보세요. 강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둑에 앉은 그대는 그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눈앞에 펼쳐지는 오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됩니다. 시간은 너그러운 아군이며 마음의 휴식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깊고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아는 이의 인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정은 계속되지만 이제 발걸음은 더 가볍습니다. 길은 그대로지만 풍경은 더 선명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이어지는 침묵 속에는 할머니의 품이나 장작, 난로의 온기처럼 포근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대는 재촉받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평온한 영혼으로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구름은 여전히 계곡을 타고 내려오며 삶은 그 무한한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그저 걷는 부드러운 기술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하지만 이 성소의 문은 언제나 그대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이 오래된 지혜의 장소는 그대의 귀환을 기다리며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가장 힘든 날에도 그대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빛을 반사하며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이 그대에게 작은 평안을 주었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혹은 여기 있습니다. 와 같은 간단한 인사를 남겨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간은 계속 살아 숨쉬며 고요한 순간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둔 작은 선물은 우리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자 평온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대의 권리임을 잊지 말라는 작은 증표입니다.